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 관저 FM 김윤정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의 미래당 이강철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충청을 위한 충청인의당 충청의 미래당 대전 서갑 국회의원 후보 88한 오뚜기 기호 8번 이강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마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과연 누가 될까요? 후보자들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을까요? 선거에 참여한 서구갑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관저 FM 선거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철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요? 예, 저는 뭐 자전거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로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시진 않으신지요?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타고 다녀봐야겠습니다. 아, 먼저 후보님 본인이 어떤 후보이신지 또 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규모 자영업자, 동네 가게 사장님들께 정말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동네 가게 달리기 운동본부의 정책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쌓아왔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이 동네 가게를 이용하면 인센티브 혜택이 쌓이는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하여 동네 가게들과 소상공인을 먼저 살리고 장사 잘 되는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의 삶은 나 몰라라 내 팽개치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허구한 날 정파적 진영 논리만을 앞세우며 쌈박질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치는 없고 민생은 외면한 채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 실종 상황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만 바뀌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 빠진 정치, 쌈박질만 하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충청의 미래당은 창당을 했고 88한 강철 오뚜기 기호 8번 저 이강철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입니다. 특히 충청의 미래당은 지금 2, 3년 새에 정말 국책사업 하나 따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인의 바람을 담아가지고 충청인과 충청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당을 창당하게 됐고 예전에 자민련과 같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리라고 확신하며 저도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충청과 대전의 이익과 또 국책사업을 많이 받아서 대전 충청의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그럼 저는 이 중에 오뚜기란 말이 귀에 확 박히는데 왜 본인을 오뚜기라고 표현하시는지. 아마 관저 FM은 제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지역의 언론 기자나 또 지역민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꿈꿨던 목표 이건 다 이룬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제 목표를 다 이뤘는데 이 정치적 목표만은 딱 한 가지 제 인생 중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국가의 소중한 일들을 펼치고 싶은데 또 제가 먹고 사는 일이 리더십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국회에 진입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발휘하고 싶은데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출마했지만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 분이 20년 동안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나머지 후보들은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한 사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저는 정말 국회의원 되는 거 빼놓고는 다 이뤘거든요. 모든 걸. 근데도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기억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정말 일주일이면 대학을 비롯해서 거의 20-30시간을 하고 다니고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이미지 가운데 제가 출마했던 그 실패했던 정치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선거에 7번을 도전했고 그리고 한 번의 시의원은 됐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구호는 7전 8기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라는 호칭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에게 붙여줬고 이번에 기호 추첨을 해보니까 8번을 얻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번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이미지와 또 오뚜기 이미지와 합전을 시켜서 팔팔한 제 이름이 강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고 저도 목표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은 제 의지만 갖고 되더라고요. 제가 의지를 갖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발로 뛰고 공부하면 다 이뤘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거니까 제가 그걸 못해서 정리를 못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팔팔한 강철오뚜기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관저동에 관한 OX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 준비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5초 안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저희 관저 이동 인구가 6만을 넘었다. OX. 오. 확실하세요?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모르고 다만 제가 활동할 때 5만 3천이 넘은 걸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청양 인구보다 관저동 인구가 많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근접하게 가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그 관저동 인구로만 따지면 이제 6만이 넘은 게 맞는데요. 관저 이동만 따지고 봤을 땐 5만이 넘었거든요. 5만 3천까지.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저동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는 고등학교다. OX. 초등학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가장 많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저희 관저동에만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5개가 있다 보니까 참 많은 학교. 예, 고등학교도 많은 편이죠. 네, 맞아요. 지역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요. 관저동에 있는 마을 신문 이름이 관저 마을 신문이에요. 창간된 것은 2011년도이다. 연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관저 마을 신문이 정말 관저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지역자치의 중심이 된다는 걸 알고 정답입니다. 11년 맞습니다. 잘 찍으셨어요. 연도는 좀 찍은 편이 있습니다. 잘 찍으시라고 저희가 연도를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2011년도 11월에 창간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보님 긴장 좀 풀리셨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강철 후보님 생각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회의원은 일단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대신하는 건데 국회라는 좋은 공간에 모여서 나라 일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국회의원 역할 중에 사실은 지역구에서 뽑으니까 그러면 예, 우리 서구갑이면 서구갑 지역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기본은 우리 지역이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역과 중앙을 연결할 때 이 두 가지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지역의 이슈이면서도 동시에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공약,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국회로 연결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관저 마을 신문이 지역 자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저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 분권의 핵심인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분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국가적인 일이라는 게 특별한 지역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일들이 해결되는 것인데 저는 지방 분권의 핵심인 지역 예산이 지금까지 2대8 예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예산이 함께 접목된 권한 위임이죠. 인파워먼트와를 통해서 지역과 중앙의 2:8제 예산 비율을 최소한 3.5대 6.5 비율로 상향 편성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화된 지역의 다양한 역량이 국가 상생 균형 발전으로 이루어져 국가의 비전과 국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권한들은 일부 위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는 예산이 반드시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2:8제에서 3.5대 6.5 정도의 예산 비율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걸 통해서 지역과 국가의 다리 연결고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덜한 3대 7 정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3.5대 6.5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저희 이렇게 여기 관저 지구니까요. 그러면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또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동단위로. 동단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자치라고 할까? 네. 또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권한도 필요한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관저마을 신문에 와서 지금 토론을 해서가 아니고 어느 마을이든 그 동별로 가보면 저는 그 역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특화된 각 동별 또는 마을 단위별 지역의 역량들이 연결되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스템을 반드시 정착해야만이 결국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다. 지역 자치단체의 제반 사업들이 예를 들면 대전시나 서구의 사업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특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국가 발전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기여하게 되며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즉 마을에서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행복해졌을 때 결국 그것이 연결돼서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바벤바 부족에서 나왔던 우분투 사례를 꼭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은 그 우분투 사례가 좀 길어서 좀 줄여서 하면 요즘은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신뢰, 협의, 협력, 공유, 질서, 배려 등
사회적 자본이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형성되어 함께 행복한 마을 공동체로 둘 연결되면 국가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출발은 예산이 반영되고, 만약 서구청에서 무슨 대단히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공동체에게 예산을 줘서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느꼈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 그건 기회 부여가 되겠고, 또 엠파워먼트라고 해서 권한을, 자치단체의 권한마저도 마을에게 임해줬을 때 그것이 결국은 마을의 일이면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일이고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가 연결되어 실현되는, 즉 국가의 일도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스템이 창착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자치 기반이 형성되고 주방과 지방 그리고 마을이 연결되는 행복한 공동체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마을 공동체에서 시작이 된다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네, 실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관저 FM 이제 시작할 건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거 하나만, 그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관저 마을 FM 이것조차도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제 시로부터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건 소비가 아니고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추상적인 가치에서는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건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마을 쪽으로. 예, 저는 그 국가의 사업도 마을 주민들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것이 연결돼서 전체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 공통적 있는 부분은 공통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마을 특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관저 주민들이 또 관저 FM에서 역할을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 부분부터, 대개 보면 국회 예산은 대개 2, 3월이면 이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 당시부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필요한 일, 마을에서 원하는 일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추진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코로나하고 관련이 된 건데요. 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을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광철 후보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료, 공중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보건 기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까지 다 마비가 된 상태지만, 이런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매년 일어날 수가 있다. 코로나19가 어쩌면 이번 여름을 기화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는 있지만, 곧 이어서 내년에도 이런 전염병, 감염병 사태가 매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대전의료원 이 사업을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제가 추진할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 기억에 또 자료에 따르면 13개 자치단체에 지역별 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대전만 지금 없는 편입니다. 수도권은 이제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근데 지방자치제 중에서 대전과 충청이 지금 없는 편이라, 저는 충청도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뿐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전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대전 의료원이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벌써 대전시에서 추진한 지가 2년째 됐습니다. 근데 대전 의료원만 계속 무산돼요. 이건 지역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먼저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을 때 정말 이런 공공의료,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계속 탈락됐던 대전 의료원 설립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대전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사립병원 또 일반 병원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비용이 막대합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의료보험 체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전 의료원을 통해서 대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의료,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전 의료원을 반드시 설립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중보건 등 의료 문제가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관저동 지역 아니면 이 서구 각 지역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현장에서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이건 뭐 단지 여기 관저 마을 또 서구 대전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기회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딜 가나 또 저도 이 서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거는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고 가장 큰 것이 이제 경제 살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정책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 서구 갑 지역은 서구 을 지역인 행정타운과 달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이 없어 고용 창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또 생산시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서구 주민의 68%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영업자가 많다는 건 서로 소비하는 구조다 그겁니다. 서로 공유하고 돕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혁신도시 문제도 전국의 1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대전, 충청만 빼놓고 이미 2년 전부터 혁신도시가 다 이루어졌는데 대전만 그게 무산되고 탈락돼서 최근에서야 3월에서야 혁신도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재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혁신도시의 빠른 정착을 위한 지원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 또 그리고 지역인재 30% 의무고용 이게 의무고용이거든요. 그걸 적극 활용하고 공유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일자리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촌, 기성지역의 다국적 기업 위치. 저는 시의원 시절부터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발전했던 성공시켰던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 위치 사례를 여러 차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아일랜드와 제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그 일부를 다국적 기업으로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쪽 서구 지역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를 저렴하게 정리해가지고 아일랜드 청년들에게 거의 100% 일자리를 공급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서구각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대전시 의료 허브 산업 육성과 연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센터를 지금 방콕에 있는 걸 대전 서갑 지역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는 예. 조금 더 질문을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건 일자리도 있지만 앞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 하시는 동네 분들, 가게. 예. 동네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장 도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도움을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특히 우리 여기 관저동 지역은 정말 식당도 많이 있는데 예. 다 타격이 크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특히 대전 지역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68%에 이릅니다. 즉 10집 가운데 3집 반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전 경제가 살려면 동네 가게가 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즉 서로 소비 중심 시장인데요. 소규모 자영업인 동네 가게에 살아야 서구 경제가 살아난다. 즉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소장이면서 또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으로서 대전 시민이 또 서구 주민이 동네에 있는 갈비집을 가서 소비를 했을 경우 그건 동네 가게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기업이라든가 대형 한인마트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68%의 이런 동네 가게들이 다 등록이 되는 겁니다. 뭘로? 스마트폰 앱. 이게 충분히 한국의 과학기술로는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해요. 중국은 자전거 하나를 탈 때도 그냥 스마트폰 앱 하나로만 딱 찍으면 전국 어디를 가도 탈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시민이 우리 동네 가게에 가서 만약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 그럼 그걸로 결제를 하면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동네 가게를 이용한 시민에게 인센티브 플러스 이제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가게의 수준에 따라서 3%, 5% 앱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제가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SNS에 캐시몹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특히 어려워진 동네 가게 몇 개를 정해서 한 달에 한두 개씩을 정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톡이라든가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이번 달 캐시몹은 어느 슈퍼다. 거기가 거의 망할 지경이다. 그래서 거기에 되게 금액을 상한선을 정합니다. 10,000원 이상, 개인당 5,000원 이상. 도마시장에 오늘은 캐시몹 집합인데 20,000원 이상. 거기 가서 20,000원을 소비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를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캐시몹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그게 가장 시의적절한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현재 얘기한 지역화폐 비슷한 것 같고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실제 그냥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게 좋을지요. 공공기관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게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미 간 거 갖고 나머지 몇 개의 기관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 유치한다면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좋을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뭐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야지 이제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공공기관하고 또는 사기업 2개를 같이 하는데 공공기관은 사실은 지난번 전국에 배분할 때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공공기관이 서울에 여러 개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 어떤 공공기관이든 앞장서서 지금 뒤늦게 행정 혁신 도시가 우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보다 더 여력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랜드가 실제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전 국민의 청년들의 80%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이민까지는 아니지만 해외로 나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시설이 공공기관이든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싼 법인세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가 파리, 프랑크푸르트, 또 뭐 런던에 있던 것이 대거 아일랜드로 더블린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은 조금 여건이 좀 어려워졌지만 그쪽에 가서 아일랜드 IDA라고 투자개발청과 제가 협력을 모의를 체결하고 온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과 아일랜드는 유사성이 있어서 그쪽과도 제가 지금은 현재 직책이 없기 때문에 아일랜드 개발청과 지금 협약을 못 하지만 예전에 맺어놨던 모의를 조건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직분을 가지고 IDA 아일랜드 개발청을 찾아가서 다국적 기업들을 아시아 본사를 한국 그리고 우리 대전 서구에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아일랜드는 예. 80년대 후반 90년대 이제 그렇죠. 그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지나서요. 어쨌든 그 평촌 지역에 예. 산단을 유치하시겠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2019년에 큰 문제가 됐던 거는 그렇죠. LNG 발전소 LNG.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LNG 발전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반대를 하면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주민 의견, 사실 평촌이 저희 관제동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그렇기도 한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하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LNG 발전소를 떠나서 예. 모든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님비 맞나요? 예. 예. 그 조금 뭐 소각 시설이라든가 또 쓰레기장 시설 이런 것들도 제가 보는 그동안의 국가적 시스템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지 이게 가면 주민들 반대하리라고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감춰놓고 나중에서야 시설 다 해놓고 그때서 공개하는 이런 것은 정말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그러고 한국의 정말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국가에서 공개를 다 해놓고 시작하면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발전 시설을 들여올 건지 또는 반대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 제 확고한 제 의지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모든 아무리 좋은 발전이라도 시설이나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건 확고한 생각이 예. 좀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주민들이 LNG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반대만 하는 거는 그렇고 반대는 했지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예, 있는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중간쯤에 예. 사회적 자본 문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뢰, 공유, 융합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최근의 사례를 잠깐 얘기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지역이죠? 그 비행기를 공수해서 아산 지역하고 진천에서 아산 진천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했죠. 예. 그리고 저희들 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게 광주나 부산으로 갔으면 이게 지역 감정 얘기는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제가 충청권이라 받아들일 수 있고 물론 하루 정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충청도나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게 모든 것이 윈윈하는 결과가 받았거든요. 제가 정책하는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출발은 먼저 찾아가서 듣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를 3번씩 하는 것은 이번 평촌 산단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역과 연계돼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뭐 생태 문제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찾아가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경청한 다음에 시행하면 착오점도 없고 손실점도 없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어렵지 네.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요. 예. 저희가 주민한테 직접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요. 예. 저희 관저동 주민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의 미래당 이강철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자분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장점과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네요. 아, 그렇죠. 자기소개를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국회의원과 차이는 일단 모든 정책을 제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결정을 하지만 먼저 조금 전 질문과 같이 먼저 찾아가서 듣고 경청한 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고 저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바로 실천부터 한다. 이런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천부터 하시겠다는 네, 이 말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벌써요? 네. 네, 이강철 후보님의 공약과 그 현안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총선거에서도 나오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앙에서도 얘기하는 거대 양당 시스템입니다. 하다못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부가 와서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고등어를 사러 갔다고 칩시다. 요즘 생고등어는 한 마리에 뭐 5,000원, 10,000원도 하지만 자반 고등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손이라고 그래요. 큰 고등어, 작은 고등어를 2마리를 껴서 한 손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한민시장 가보니까 좀 작은 건 3,000원 2마리에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건 한 5,000원 정도 팔더라고요. 내가 가정주부라고 했을 때 그 3,000원 5,000원 가정생활에 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등어 생선 중에 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걸 다 손으로 주부들이 들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불과 3,000원 5,000원짜리인데 그리고 눈도 쳐다봐요. 하다못 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는 나 후보자 뭐 하는지 몰라요.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나쁜 놈들입니다. 욕만 하면서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기준이 당입니다. 거대한 당. 1번, 2번 중에 선택을 또 하시라고 언론서도 강요를 하고 또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를 만나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얘기를 제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 두 당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정치의 본질을 다 망각하고 365일 내내 쌈박질만 하던 정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특히 우리 지역은 20년을 홀로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이 있는데 그분을 찍든 또는 다른 후보를 찍든 양당을 선택하시면 지금까지 봐왔던 잘못된 정치, 쌈박질하는 정치를 21대에서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게 될 충청의 미래당과 팔팔한 강철 오뚜기 이강철 후보를 선택하시면 대통합 정치를 실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문제를 먼저 찾아가 듣고
정책에 입안해서 실현하는 이강철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이번만큼은 부탁드립니다. 기존 정당 1번, 2번 찍지 마시고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게 될 충청을 위한 충청인의 당, 충청의 미래당과 이강철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남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서구 갑 지역의 경우에는 그 관자동 지역은 신도심이라고 그럴 수 있고 저쪽 도마동, 복수동 좀 다릅니다만 변동 지역의 구도심, 이 신도심하고 구도심의 격차 문제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한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한 의지로 서구 분구를 10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그 분구, 왜냐하면 행정 수요가 다르고 행정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서구 을 지역은 발전이 잘 되고 있고 서갑은 침체된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발전 방향도 다릅니다. 분구를 통해서 둔산 지역의 둔산구와 지금 서구 갑 지역의 서구 지역으로 서구로 분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 서비스를 각자가 시행을 했을 때 지역 맞춤형 만족감도 높고 서구 갑 또는 서구 을 주민이 각각 서로 그 행복감을 느껴서 결국 서구 전체가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서구 분구를 지금 15년 전부터 외치고 있고 국회에 가면 서구 분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 참여한 후보 충청의 미래당 이강철 후보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함께 만들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 여러분은 어떤 동목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회장, 관저 FM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김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